강남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사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게 느린 게 아닙니다. 여기도 뭐 다 6부선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상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송파에서 제가 거래량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나를 한번 살펴보니까는 저기 잠실 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이 가락동 쪽입니다. 잠실에서는 1월 거래량이 지금까지 추산된 게 한 38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 가락에서는 한 37건 정도 오늘 기준으로 좀 1월 달 거를 봤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실에서는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됐다. 가격이 싼 게 많이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잠실만 바라봐야 되냐? 잠실 이외의 지역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났는데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보면은 오늘 어제 신문 그리고 2월 달에 나온 신문을 보면은 안전진단 통과되는 곳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안전진단 완화 이후에 지금 송파에서는 한양 1차라든지 그다음에 풍납동의 미성맨션이라든지 극동 아파트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기자촌이라든지 패밀리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줄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 미성 아파트는 조금 싼 아파트고 상대적으로 극동 아파트도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지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미성은 모르겠지만 극동은 아파트가 괜찮습니다. 예, 풍납 극동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줄줄이 통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지만요. 우리가 지금 송파는요. 잠실 이외에 다른 뭐 방이동 쪽이라든지 가락동 쪽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완전히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송파에서 잠실보다는 훨씬 못한 지역이지만은 그런 지역들을 대체 지역으로 주목을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송파의 거여마천 아시죠?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을 때 그 동네가 유일하게 강남에서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제일 못 산 동네인데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니까 가격들이 송파라는 브랜드에 힘입어서 가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가격들을 매겨줬습니다. 좋게 매겨줬습니다. 물론 잠실보다는 훨씬 안 좋죠. 그걸 본다면은 거기보다 더 좋은 지역들 방이동이라든지 뭐 오금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락동, 문정동 이쪽 지역이 거여마천보다는 위치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거기에 밀집된 지역들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안 됐거든요. 틈새적으로 한번 바라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헬리오시티도 가락동에서는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신축이고 대규모 아파트고 많이 떨어진 아파트. 근데 거래량이 37건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가락동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대부분이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가 거의 거래량들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리오시티를 보면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 주변은 거래가 얼마나 됐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재건축이 뭐가 있을까? 이 지금 문정하고 이 가락동 그 바로 옆 조금만 한 몇백 미터만 가보면요. 헬리오시티 옆에 구축 아파트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2024년 6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프라자라든지 현대 1차라든지 미룡, 극동, 사망가락, 가락 상하 1차, 가락 우창은 이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가 전부 다 가락 문정 주변에 밀집된 재건축 물건들입니다. 방위역 주변도 이번에 신문에 나왔던 한양 1차 안전진단 통과뿐만 아니라 한양 1차 가락 3익, 한양 2차, 3차, 송파 미성, 대림 가락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아파트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거래들이 조금 덜 되었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입지적인 본질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이렇게 거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되었고 거기에서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바라봐야 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도 나오고 뭐 우성구차, 개포동 우성구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했죠. 입주를 했지만은 송파 더 플래티넘이든지 잠실 더샵 루벤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가락 1차, 2차 쌍용, 그다음에 가락 금호, 문정 거영, 문정 현대, 문정 시영 이런 지역들은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거여동에 있는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4단지 같은 경우도 좀 동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가락 상하 2차가 리모델링을 수주를 했고 삼성물산이 여기 수주를 했다라고 하고 여기 뭐 잘 진행시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지금 미움받는 시기지만요. 좋은 입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신축의 절차를 분명히 거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말로 보면은 여기가 어디야? 뭐 하는 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했던 지역이 이 송파가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요 동네 엘리트, 엘리트 쪽, 그리고 장미 아파트 뭐 요런데 미크, 그리고 파크리오 요런데 이제 선호된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고 밀집된 지역들, 토지거래허구이 지정이 되지 않고 밀집된 지역 중에서는 요런 지역도 있습니다. 요런 지역도 아까 제가 말했죠. 송파 한양 1차, 한양 1차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가 확정이 됐죠. 2차 그다음에 미성 뭐 가락 삼익 맨션 뭐 이제 여기 보면 한양 3차 그다음에 대림 가락 방이동 대림 아파트 요런 지역들도 지금 다 뭐 재건축들이 다 진행된 지역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밀집이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잠실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밀집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3호선하고 이제 계룡역, 5호선 계룡역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입지적으로 되게 많은 데가 정비사업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게 느린 게 아닙니다. 여기도 뭐 미룡도 보시면은 속도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고 다 6부선을 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프라자도 보면은 이 정도 다 이제 단계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오늘 신문에 나왔던 가락사 상하 2차 삼성이 이제 삼성물산이 수주를 한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준비하고 있죠. 상하 1차 같은 경우는 가락 우창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됐는데 이건 아마 지정만 됐을 거예요. 예, 정비구역 이제 지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서 내한테 맞는 것들. 근데 좋은 건 뭐냐? 얘들은 진보합니다. 진보한다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얘들이 신축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가격들의 오름폭들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시장에 사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무조건 집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조심스럽죠.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지금 시장에 급매들이 나오면 이거 같은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잠실이라든지 좋은 신축의 입지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급매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그 다음 지역들에 대해서 진보하는 물건에서 값싼 물건들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뭐 얼마나 좋아질까 거여 마천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냥 실내로 요 옆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 개포동이 있잖아요. 개포동이 이 개포동이 제가 저번에 얘기를 못했는데 옛날에는 개가 포기한 동네였는데 개가 포르쉐 타는 동네로 바뀌었다고 했죠. 다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바뀌었잖아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요게 이번에 2024년도에 나올 그 DH 아이파크죠. 한 6천 세대 정도 되는데 요거는 2024년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축이죠. 그다음에 레미안 블레스티드 신축이죠. DH 아너스힐도 신축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개포자이 프레스티지 지금 이제 입주 물량 폭탄을 던져주고 있는 게 이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 개포동의 스타일즈 아파트도 신축이죠. 다 신축이에요. 그래서 개포동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면서 동네가 변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염두하고 진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송파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돈이 조금 있다면, 이거는 난 송파로 만족을 못해라고 하면은 돈이 조금 있고 잠실보다는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다면은 지금은 타이밍상은 송파가 아니라 강남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본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학군도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셋값이 13억에서 6억 반토막 당연하죠. 막 지금 뭐 지금 3,000세대 이상 거기에서 지금 전셋만 1,200개, 1,300개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이 뭐냐면 시기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우상향을 하는 좋은 입지의 본질들을 깨닫는다면은 음마 아파트가 얼마 전에 분양가가 추정되는 게 7,700만 원이고 9평이 26이 현실되나, 저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마 아파트가 초기 단계거든요. 재건축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이 7,7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예,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거기가 어려우면은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뭐 압구정을 가라는 게 아니라 대치동이나 이런 지역 중에서 뭐 나쁘지 않은 물건들을 한번 보면서 대체제, 지금 이 강남이 가격들이 조금은 둔화되어 있거든요. 그 둔화된 걸 활용해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못한 데를 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포 쪽이나 성동 쪽에 가격들을 좀 보시고 진입하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주변들을 살피면서 그 주변에서 가격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금매들이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곳,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미비한 곳을 내 돈에 맞게 섭렵하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직이 높은 지역은 한 요런 지역 정도 됩니다. 송파, 강동, 성동, 동대문, 노원, 성북, 도봉 요런 정도고, 요런 데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서 가격들이 좀 하락폭이 좀 큰 지역 중에서 강남, 마포, 뭐 광진, 양천, 강서, 서대문, 강북, 중구 정도로 가시면 되는데, 광진구는 많이 안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조금은 살아나기 좀 어렵겠지만은 뭐 이런 마포라든지 강남 뭐 이런 데는 대체 지역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도 내 돈에 맞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체지를 찾아가지고 돈에 맞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예시를 들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직 증가하지 않는 지역에 접근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지만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일명 경부선 라인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성남, 그다음에 분당, 용인, 수원, 화성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 분당도 지금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1월 달에 거의 뭐 분당에서는 포레스티아가 거의 거래량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 쪽에서 많이 거래량이 일어났고, 용인도 성북역 중심으로, 수원도 영통 쪽 중심으로, 화성도 동탄 중심으로 거래량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도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보니까는 반송동 쪽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볼까요? 한번. 화성도 능동은 1동탄 쪽이고, 목동 쪽, 반송동, 방송동, 예, 반송동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동탄 1위죠. 여기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예, 새솔동, 정말 화성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2월달에 거래된 겁니다.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이 정도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목동, 예, 목동은 동탄이죠. 그리고 보면은 1월달에 지금 보시면은 동탄 1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금 동탄 1이거든요, 전부 다. 다음 말 이 가격들이 많이 내려고 싸졌거든요. 여기도 많이 되고 이렇게 있네요. 병점에도 거래량이 많아요.
예, 가격이 싼 지역들. 네, 그렇습니다. 가격들이 지금 보니까는 동탄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남에 지금 들어가도 되지만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에 맞게 여기에서 만약에 뭐 분당 들어가는 사람이 시흥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남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광명에는 들어가도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내 돈에 맞는 데를 찾아보면 돼요. 평촌, 의왕,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가격 낙폭이 좀 컸습니다. 낙폭 컸고 경기도에 진보하는 지역 중이니까 거래량이 지금 움직임이 살짝 보이려고 하는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경부선 라인들이 너무 비싸게 거래량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꾸로 여기보다는 우선 더 많이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평촌, 의왕, 광명, 시흥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옆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 파란색으로 된 곳이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늘어난 지역인데 그래도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덜 일어난 데를 들어가서 선점하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거래량이 증가가 크게 늘어난다. 예, 집중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그 주변을 살핀다. 예, 전략도 조금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높은 지역은 이렇고 증가가 감지되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 안산도 있네요. 안산도 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권의 시장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분양 입주권 다시 꿈틀, 입주권 프리미엄 하락세의 매수세, 작년 8월에 0건, 올 1월에는 15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이제 완성된 게 장이자이 레디언트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리버센 SK도 완판이 되었고, 둔촌주공도 59 타입, 84 타입이 완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완판이 되었고, 사람들이 분양에 대한 입주권들이 가격들이 조금 내려가니까는 거래를 하는 양상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분양권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양가가 구축 아파트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외면을 하는 경향이 있고, 거꾸로 시장이 좋을 때는 신축과 분양 아파트 시장들이 거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축들이 따라가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꿈틀댄다는 거는 가격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둔화되고 프리미엄이 떨어지니까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구나 이런 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지금 아직까지 PF 시장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가격만 적정하다면은, 나한테 맞는 가격으로 생각되면은 좋은 입지에서는 이런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은, 새로운 상승장이 또 오고 새로운 하락장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상승장이 오고 또 새로운 하락장이 옵니다. 이때는 이러한 시기가 반복이 되면서 가격들의 변화가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의미보다 부동산과 실물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선택은요, 손해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좀 태도가 있는 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좋더라도 내 포지션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허락하고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시장에 맞는 물건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상승장이 되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은 하락을 준비하면서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갈대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내려간다고 불안해하고가 아니고 그 거꾸로 돼야 됩니다. 불안함이 있지만은 내려갈 때를 기회로 봐야 되고 올라갈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투자의 경험가들이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 과거의 정책의 역사들을 꾸준히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투자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은 우리의 자산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3시간만 걸으면 7년 뒤에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의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용기를 가져서 또 다른 경험들을 쌓게 되어서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은 어렵지만요. 우리가 위기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다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한다면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네. 공시를 여러 개를 놔둬봤고 그 고통 속에서 집을 팔지 않고 견뎌보니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 하나를 팔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팔면은 손해보는 걸 알기에 고통을 감내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적인 습관으로 그 다음에 좀 고통을 한번 지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은 견디려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터널이 길더라도 그 터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터널 안에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등산을 하면서 중도로 등산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정상에서 야호하고 외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선택하지 마시고 시장에 방관자가 있지 마시고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때문에 힘드시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